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생리학, 생화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책은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 생리학, 생화학 책. 그래서 생리학,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과목을 이제 2달 동안 나갈 텐데요. 보통 이제 다른 과목들하고 좀 틀리죠. 다른 과목들은 보통 한 달에, 2달에 이제 한 과목이 나간다면 생리학은 생리학, 생화학은 합쳐서 2달 동안에 이 두 과목을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적에 생리학, 생화학이 그닥 그렇게 아주 쉽게 다가오는 과목은 아니었죠. 근데 그거를 또 바쁘게,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과목을 나가는 거죠. 한 달에 생리학 끝내고 또 한 달에 생화학 끝내고. 그래서 이거를 뭐 하루에 이제 조금씩 생리학 조금 나가고 생화학 조금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진도가 지지부진해지기 때문에 먼저 생리학을 다 나가고요. 7월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8월에 또 한 번 이제 생화학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생리학, 생화학은 이제 솔직히 여러분 한 달에 생리학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달에 생화학을 다 끝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특히 이제 여름 학기 같은 경우에는 또 동영상 강의 촬영까지 하다 보니까요. 조금씩 또 진도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강이 한 번씩 들어갈 거예요. 생리학 한 번 보강, 생화학 한 번 보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이제 약간 이제 범위를 조금 줄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각각 이제 생리학에 3시간, 생화학에 3시간 요 정도씩 보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진도를 조금 이제 줄였으니까 분량을 조금 줄였으니까 3시간 정도는 아니어도 이제 어느 정도 보강은 우선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작년부터 영양사 시험에 관련된 게 조금 변경이 된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300점 만점에서 이제 220점 만점으로 변경이 돼서 이제 작년부터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이 돼서 시험을 보고 있죠. 그래서 과목들이 되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줄어들었다고 해서 공부해야 될 분량, 과목 수가 줄어든 건 절대 아닙니다. 똑같아요. 공부해야 될 건 똑같지만 이거 과목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생리학, 생화학 같은 경우 모두 다 1교시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고요. 이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생리학이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영양학 및 생화학으로요. 영양학 및 생화학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식사요법 및 생리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네들이 다 1교시의 과목들이죠. 1교시.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영양학하고 생화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영양학에서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도 기본적으로 생화학적인 걸 약간 이제 깔고 갔었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에서 이 생화학,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생화학은 영양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생화학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대사라든지 그 외에 핵산의 대사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사요법. 여러분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식사요법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질병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생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질병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생리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1교시가 120문항인데요. 여기가 60문항, 이쪽이 60문항이죠. 근데 여기는 한 과목이 더 들어있죠. 영양, 교육까지 해서 60문항이에요. 그래서 총 120문항. 그러니까 여기 영양학 및 생화학 파트가 60, 그 다음에 여기 3과목 합쳐서 6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1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교시가 이제 100문항에서 총 220문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의 60%를 맞아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목이 다 가락 과목이긴 하죠. 모든 과목이 다 가락 과목이라서 각 과목당 40% 이상은 맞아야 되는데 40%면 여기 60점이니까 24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과락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총점의 60%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120문항이죠. 근데 120문항인데 시험은 100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20문항인데 100분 동안 시험을 보게 한다는 소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킹까지 하는데 100분이 안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나온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여러분 생화학,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 아주 간단하게, 그 백혈구 중에 가장 수가 많고 강한 식균 작용하는 게 누구냐?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생화학, 생리학 이런 애들은 꼬아낼 일도 없고요. 응용 문제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사요법이나 식사요법 같은 경우는 응용 문제가 되게 꽤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생화학,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응용 문제 없고요. 꼬아내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는 거 그대로 물어보는 아주 단순한 문제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리학, 생화학은요, 하는 만큼 성적이 나와요. 하는 만큼. 왜냐하면 문제가 단순하니까요. 그래서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는 좀 단순하고 그냥 아주 간단한 유의 문제가 주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생리학, 생화학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합격률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문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기 전에는요, 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럼 어렵게 나오면 합격률이 40몇 %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10년 이후로 공청회에서 난이도는 이 정도로 조정할 거고, 문제는 이런 형태의 유형으로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합격률이 거의 이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요. 2010년 이후로는 합격률이 55%에서 최하 55%에서 최고 65%까지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55%, 65% 요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5%대 요 비슷할 때 좀 나올 때는 학생들이 조금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까울수록은 좀 문제가 쉬웠다. 60%가 넘어가면 문제가 되게 쉬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작년은 합격률이 64.4%예요. 좀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이제 처음으로 시행한 거였잖아요.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좀 쉬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60%가 좀 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하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문학 문제, 생리학, 생화학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보다는 간단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좀 더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생리학, 생화학을 이제 나갈 때 이제 먼저 이번 달에는 생리학부터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거냐? 어떻게 뭘 공부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요거는요, 1페이지를 보시면, 1페이지.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공부해야겠다. 이제 그게 나와요, 생리학에서. 자, 그럼 여러분 생리학에서 공부할 것들이 바로 요건데요. 1페이지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자, 인체의 구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세포입니다. 예, 세포가 가장 기본 단위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것도 바로 누구냐면 세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한 60에서 한 100조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세포 덩어리죠. 자, 이런 세포들이 모입니다. 형태나 기능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요. 형태나 기능이 비슷한